사회복지행정실무 11주차 교육입니다. 우리 사회복지행정실무 이제 11주차를 하게 됐는데요. 벌써 3분의 2 지점을 이제 지나가고 있네요. 이제 오늘은 이제 프로포절 작성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우리가 배울 텐데요. 이번 주 11주차, 12주차, 13주차까지는 이제 계속 이렇게 우리 온라인 강의를 통해서 진행을 하고 14주차 때는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들을 한번 좀 총괄적으로 한번 또 리뷰를 하는 시간들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리고 15주차 때는 가능하다면 학교에서 대면해서 시험을 보는 것을 계획을 하고 있는데, 워낙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요즘 여러 가지 상황들이 되게 학교에서도 일주일에도 몇 번씩 회의를 합니다. 교수님들이. 이를 통해서 이제 어떻게 기말고사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또 고민을 이제 하시게 될 텐데요. 이제 우리가 기대로는 15차만이라도 시험 볼 때 대면에서 한번 보기를 희망을 했으면 좋겠고, 우리 친구들은 또 올해 2학년 되면서 또 이제 졸업반이니까 나름대로 그 2학기 때는 꼭 한번 우리 친구들 우리 1학년 때 좋은 인연으로 만났잖아요, 그죠? 2학년 때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또 1학년 때 만났던 친구들도 있고 1학년 때 이제 못 만나는 친구들이라도 2학기 때는 처음이지만 얼굴 보고 같이 수업하면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프로포절 작성법은 우리 사회복지기관에서 이제 대부분 사회복지 이제 공동모금회를 통해서 이제 프로포절을 작성하기도 하고요. 또 기업의 어떤 펀드레이징을 통해서 이제 후원을 받기 위해서 제안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하게 될 때 이제 여러 가지 형태로 제안서를 받는데, 사업할 때 프로그램을 통해서 저희가 제안서를 프로포즈를 작성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기능 보강이라든지 이런 차량 지원을 받기 위해서 나름대로 이렇게 프로포즈를 작성합니다. 이제 그런 제안을 하기 위해서 이제 프로포절이라는 것을 작성하게 되는데, 제안을 한 거죠. 제안을 해서 그 제안이 받아들여졌을 때는 사회복지 기관별로 이제 그 운영비를 이제 그 충당받고 거기 이제 관련된 프로그램이라든지 관련된 기능 보강을 하면서 이제 그 사업을 좀 더 촘촘하게 또 내실 있게 진행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친구들이 이제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현장에 나가게 되면 이 프로포절 작성에 대한 능력들이 굉장히 이제 필요로 하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사회복지 기관들이 나름대로 그 보조금으로 대부분 운영이 되고 있지만, 보조금 외에 나름대로 후원금을 통해서 또 사업의 영역을 확장할 수 있는 중요한 또 기제가 되기 때문에, 나는 그 프로포절은 나름대로 사회복지사의 어떤 인파워먼트, 역량을 측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그 기제가 되기 때문에, 이 시간 앞에 타임 때는 1교시 때는 그 온라인 수업을 통해서 교과서를 바탕으로 진행을 했다고 하면, 이제 그 2교시, 3교시는 프로포절 작성법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실제적인 예를 이제 그 설명을 드리고, 3차 시대는 제가 근무하고 있는 노인보호 전문기관에서 실제로 그 프로포절을 냈던 내용에 대해서 두 가지로 이제 그 사업에 대한 내용과, 한 가지는 이제 기능보강, 차량 지원할 때 이제 제안했던 내용들을 중심으로 이렇게 두 가지를 이제 여러분들에게 그 학습을 같이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우리 그 11차 2차시 우리 그 프로포즈 작성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실질적인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인 양식인데요. 이거는 이제 기업지단과 그런 거랑 비슷하게 대부분 공통적이긴 한데, 이거는 제가 말씀드린 거는 공동모금회 양식을 따라서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모금회는 우리 중앙모금회 통해서 제안하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우리 그 각 지역별로, 제가 인천이면 인천 모금회를 통해서 지원하는 방법이 있는데, 각 지역별로 늘 이제 배분 설명을 하죠. 이제 어떤 사업으로 어떤 주제로 이렇게 제안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정해진 주제 안에서 제한하는 방법이 있고요. 배분 사업 중에는 이제 다양한 자유롭게 공모 형태로 필요한 어떤 사업들에 대한 제한을 기간별로 해서 채택을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뭐 제한 사업이든 기획 사업이든 일단은 우리가 그 어떤 주제가 있다 그러면 주제에 맞게끔 아니면 자유주제면 자유주제에 맞게끔 진행하는 방법을 프로포즈 양식을 토대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맨 처음에 사업명을 작성을 하는 칸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기간명을 신청하는 기간명을 작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수행하는 사업 기간들을 작성하게 되는데 대부분 매년마다 이제 모금에서 이 기간들을 정해놓죠. 뭐 올해 연말까지 사업을 수행하는 기간을 정해놓습니다. 그러면 2020년 뭐 3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사업 기간을 정해놓죠. 자, 그리고 인천이라고 하면 이제 인천 지역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으로 진행을 하고요. 그다음에 뭐 중앙에서 뭐 진행을 해서 전국 사업으로 진행한다 그러면 뭐 서울, 경기권, 인천 뭐 그런 식으로 서비스 지역을 정하게 됩니다. 수혜 대상은 실질적으로 이 사업을 실시함을 통해서 서비스를 받는 대상자를 의미를 합니다. 자, 그리고 이 실 인원수는 이제 계층을 여기다 적으시면 되고요. 실 인원수는 실제로 서비스를 받는 사람에 대한 숫자를 적으시면 됩니다. 자, 연 인원수는 서비스 받는 사람들이 연간 몇 명이 되는지 이거를 곱하기 횟수로 해서 만약에 연간 20회면 곱하기 20으로 해도 되고요. 그런 식으로 이제 연 받는 어떤 인원수를 적어주셔도 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서비스 단가라고 하는 건데요. 우리가 만 1억이라고 하는 예산을 모금 혜택으로 지원받는데 서비스를 100명에게 지원한다. 그러면 이게 얼마일까요? 총 사업비를 1억으로 보고 시인원수 100명. 그러니까 이제 한 사람당 100만원 꼴이 되겠죠? 이게 그런 식으로 되고요. 자, 투입 인력은 전담 인력을 중심으로 기관에서 수행하게 될 때 투입하게 되는 인력을 의미를 합니다. 자, 그리고 사업 필요성은 이제 이 사업을 우리가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필요성들을 제시를 하고요. 그리고 거기에 따른 성과 목표, 이걸 통해서 어떠한 우리가 목표를 달성하겠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성과에 대한 목표를 작성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성과 목표에 따라서 구체적인 어떤 프로그램들을 구체적으로 나열을 하게 되고요. 그 프로그램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을 어떻게 내용들을 전개해 나갈지를 자, 이게 단위 사업별로 정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총 진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제 들어가는 예산이 총 사업비인데요. 이 신청 금액은 우리 모금회라고 하면 모금회에 신청하는 금액을 제시를 하는 거고요. 자부담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기관에서 스스로 부담할 액수를 의미합니다. 만약에 1억이라고 하는 사업비를 총 이제 제시를 하게 될 때 8천만 원을 모금에 신청한다 그러면 자부담을 얼마 한다는 거겠죠? 그렇습니다. 2천만 원이라고 하는 금액을 신청을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내용들을 기재를 해서 작성을 시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인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할까요? 자, 사업 명칭은 여러분들로 그 사업 명칭 안에 뭐를 할지, 목적이 무엇인지, 그리고 대상이 누군지, 그리고 어떠한 방법을 할 건지를 함축적으로 상징성 있게 내용을 기재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례 3가지를 들어서 얘기할 텐데요. 이제 공식적인 명칭만을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세터 및 학부모 및 청소년 문화 체험 활동을 통한 가족 기능 향상 프로그램. 되게 딱딱하고 어려워 보이죠? 자, 여기서 보면 대상은 누굽니까? 세터 및 학부모와 청소년. 뭘 한다는 거죠? 문화체험 활동을 한다는 것이죠. 이걸 통해서 뭐 한다는 거죠? 가족 기능 향상을 한다는 것이죠. 대상은 자, 세터 및 학부모 및 청소년 뭐를? 문화체험 활동을 하는데 뭐 때문에? 가족 기능 향상을 위해서. 자, 뭔가 대상 자체가 세터 및 학부모 및 청소년 뭐가 얘 좀 도와줘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죠? 자, 근데
이 친구들한테 뭘 한다고요? 문화체험 활동. 뭐를 위해서? 가족 기능 향상을 위해서. 자, 두 번째, 발달 장애 아동을 둔 아빠의 인파워먼트를 통한 가족 기능 향상 프로그램. 자, 결국 똑같은 목적은 가족 기능 향상입니다. 대상이 누구예요? 발달 장애 아동을 둔 누구? 아빠. 자, 발달 장애 아동을 둔 아빠. 왠지 뭔가 도움이 필요할 것 같죠? 그렇죠? 자, 어떤 방법으로? 인파워먼트. 근데 구체적인 건 안 나왔어요. 그렇죠? 위처럼 문화체험 활동이라고 하면 대충 이제 느낌이 올 텐데 인파워먼트를 통한 자, 가족기능 행사. 그러니까 한마디로 아빠에게 인파워먼트, 힘을 준다는 거죠. 파워. 파워의 이제 내적인 역량을 키워준다는 거 하는 거겠죠? 자, 그 내적인 역량은 뒤에 나오겠죠. 자, 두 번째, 부재나 약칭을 통한 활용입니다. 자, 이건 무슨 말이냐면 부재를 따로 적는 거죠. 우리 둥지라고 하는 부재가 있습니다. 자, 근데 앞에 딱 나오죠. 한부모 가정의 초등학생 아동을 위한 방과후 프로그램. 자, 여기는 이제 대상은 한부모 가정의 초등학생 이 대상이 되겠죠. 자, 방법 뭐죠? 방과후 프로그램이죠. 자, 여기는 이제 목적까지는 나와 있지 않겠지만 제목을 이제 우리 둥지 벌써 이제 그 한부모 가정의 초등학생 아동이라고 하니까 벌써 이제 뭔가 도움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떤 도움? 방과후 프로그램하는 어떤 방법. 그렇죠? 이거를 약간 이제 브랜드화 시키는 거죠. 우리 둥지.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자, 주 5일 학습제와 함께 지역사회 열린 학교 모형 개발 사업. 자, 뭔가 대상은 구체적으로 여기 나와 있잖아요. 그죠? 자, 주 5일 학습제와 학습을, 방법은 나왔어요. 그죠? 그리고, 그 다음에, 구체적인 이제, 방법으로 지역사회 열린 학교 모형 개발 사업. 뭔가 여기는 사실은 그 방법밖에 나와 있지 않죠? 그죠? 자, 대신 이제 제목에서 열려라 토요일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제 그 토요일날 뭘 하겠다는 어떤 의미 같아요. 자, 궁금증을 야기시킨다는 거죠. 그쵸? 자, 이런 부분들이 이제 두 번째, 이제 부재와 약칭을 통한 건데, 세 번째는, 자, 바로 이제 대상과 이제 목적과 그게 나오면서 이제 부재가 같이, 요즘 가장 최근에 트렌드라고 볼 수 있죠. 장애 비장애인 청소년은 이 대상이 됩니다. 그렇죠? 또래 통합을 위한 또래 통합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목적, 지역사회 네트워크 형성, 방법. 자, 이 세 가지. 자, 대상, 목적, 방법. 여기에 부재로 똑같은 우리. 와, 왠지 장애와 비장애 청소년들은 뭐라고요? 똑같은 우리라. 괜히 뭔가 있어 보이네, 그렇죠? 뭔가 이제 같이 뭐 한다는 거? 또래 통합을 한다는 거네요. 지역 네트워크를 항상 한 거를 통해서 이제 또래 통합을 하겠다는 거죠. 자, 이 벌써 이제 요즘 가장 핫하고 트렌드는 바로 이런 거죠. 제목으로 벌써 대상과 목적과 방법이 나오고 트렌드에 맞게끔 이제 이런 것들은 현재 뭐 쓰는 젊은이들이 쓰는 용어들을 많이 또 사용해도 될 것 같고요. 그렇죠? 자, 근데 제가 이제 단적인 예로 이제 어르신들 가정에 이제 뭐 생필품 지원할 때 예전에 제가 나 예전에 나왔던 프로그램 지금 이게 벤치마킹에서 나 좀 옛날 걸 그대로 따라하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이제 뭐 TV는 사랑을 싣고라는 프로그램인데 어르신한테 이제 김장 지원 해드리려고 배추는 사랑을 싣고라는 어떤 행사를 기획했던 것처럼 요즘은 트렌드를 약간 요즘 현재 나오는 드라마라든지 문화적인 콘텐츠를 활용해갖고 하는 어떤 그런 것들을 활용을 합니다. 자, 근데 부적절한 제목을 예를 들어볼까요? 주부 역량 강화를 위한 지역사회 공헌 프로그램, 탈성매매 여성 지원 사업. 뭐 대상은 나오는데 미혼모 자립을 통한 발걸음. 뭘 구체적으로 하겠다는 건지 안 나오는 거죠. 이런 것들은 적절하지 않은 이 안에 뭔가 대상과 목적과 어떤 그런 방법들이 좀 나오면서 이거를 좀 더 의미 있게 사람들한테 약간 어필할 수 있는 주제를 만들어 놓는 게 좋다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부분들을 어필을 합니다.
이 사업을 왜 우리가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할 때 지역사회 욕구와 문제를 먼저 정확히 진단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 프로그램들이 해결하고자 하는 정확한 문제와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함을 통해서 이제 이 프로그램들에 대한 어떤 목적과 목표를 분명히 하는데 기초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정의된 문제는 신청된 프로그램이 궁극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목적과 연관되고 문제의 원인은 신청 프로그램이 달성해야 할 목표와 연관되기 때문에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할 경우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말은 뭐냐면 한마디로 지역사회 내에서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을 우리가 진행하려고 합니다라고 하는 것들을 먼저 문제 제기 차원에서 얘기를 하고 이 사업이 왜 지역사회에서 필요한지를 정확하게 이제 전달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사업을 우리가 왜 해야 되는지 동기부여를 하는 작업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여기에 따른 이제 문제의 정의와 욕구의 기술 방법으로는 이제 이런 문제들을 지역사회에서 어떻게 실천해 왔다라는 것들을 선행 연구를 또 얘기를 하고 이런 것들이 어떤 이론적 근거에 의해서 또 이제 실시를 할 수 있을 것이며 지역사회에서 이제 보도자료라든지 이런 어떤 그 통계 자료를 통해서 이 사업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어필할 필요성을 갖고 얘기를 할 때 이 부분을 사업에 대한 필요성을 객관화시킬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이런 부분들을 이제 정확하게 통해서 바로 사업의 대상을 정확하게 정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정리할 때 가장 많이 헷갈려하는 게 일반 대상, 위기 대상, 표적 대상, 클라이언트 대상을 정하게 되는데 이 부분들을 얘기할 때 가장 늘 헷갈려해요. 자, 서비스를 제공할 대상에 속해 있는 지역에 일반인 어떤 구라든지 시라든지 지역에 있는 집단을 일반적인 특성을 갖고 그냥 제시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제시하는 게 이 대상 중에서 일반 대상 중에서 문제나 욕구를 가질 만한 잠재 집단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우리 서초구에 우리 노인들이 있습니다. 그 노인들이 자체가 문제인가요? 아니죠? 자, 서초구에 살고 있는 독거노인들 하니까 왠지 가족들과 살고 있지 않으면서 뭔가 도움이 필요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렇죠? 그 중에서 이제 표적 집단, 위기 대상 중에서 신청 프로그램에서 우선적으로 서비스가 제공이 필요한 집단. 자, 서초구에 살고 있으면 독거노인이면서 우울증을 겪고 있는 노인. 왠지 독거노인 중에서 이제 본 프로그램, 우리가 진행할 독거노인에 대한 우울증 치료 프로그램에 대해서 이제 뭔가 표적이 딱 타겟이 정해졌죠. 그 다음에가 바로 이제 클라이언트 수. 자, 서초구에서 독거노인 중 우울증을 갖고 있는 어르신 중 본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기로 하는, 희망하는, 동의하는 집단. 아니면 서초구에서 그 신청을 받아서 신청 의뢰된 집단, 그런 식으로 이제 집단을 정확하게 잡을 필요 있는데 제도도 공동모금의 심사다 보면 이 부분들을 많이 헷갈려 하세요. 이 부분들, 그러니까 가장 큰 거는요, 제목을 잘 정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표적 집단을 잘 선정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사례 1, 기관이 위치한 부산의 이렇게 사구의 주부, 어느 구의 주부가 위험한 집단은 아니죠, 그렇죠? 자, 12,000명 됩니다. 그 중에서도 이 사상구, 부산의 사상구에 있는 주부들 중에서 한부모 여성 가장, 한부모의 가장인데 한부모 여성 가장, 왠지 도움이 필요하겠죠? 위험해 보입니다. 그쵸? 그 사람이 350명. 그 중에서 우리 본 서비스 프로그램과 연결이 되어 있는 표적. 자, 부산 사상구의 한부모 여성 가장 중에서 자, 경제적 자립이 필요한, 자, 한부모 여성 가장 중이라면 무조건 다 도움이 필요한 건 아닙니다. 그 중에서 누구? 경제적 자립이 필요한 저소득층 한부모 여성 가장. 타겟 정해지죠?
이런 표적 대상 중에서 본 프로그램에 참여 의향이 있는 한부모 여성 가장. 자, 그게 바로 우리가 서비스를 해야 될 클라이언트 집단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대상을 정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다시 한번 서울시 취업 연령층의 발달장애인. 발달장애인 자체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지원 고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도의 장애인. 발달장애인 중에서도 취업이 가능한 800명. 그 중에서도 이제 표적을 정합니다. 다 경제적으로 어려워 취업이 절실히 요구되는, 그렇죠? 경제 자립을 여기에서 이제 취업을 하려고 하지만 취업이 어려운 친구들, 그 중에 이제 위험 집단의 10%를 잡은 거죠. 그 중에서도 표적 집단 중 일반 교통수단을 이용해 복지관에, 그러니까 본 프로그램에서 복지관에서 프로그램을 실시하기 때문에 복지관에 올 수 있는 사람들, 자, 그 계층 중에서 한 60%를 본 서비스의 대상으로 잡는다는 거죠. 이 클라이언트 집단은 본 서비스에 직접적으로 참여할 집단을 의미를 하는 것이죠. 이렇게 표적을 잡아서 이제 사업의 대상을 잡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사업에 대한 목적과 목표를 잡습니다. 목적은요, 그 사업이 추구하는 이제 관념적이고 철학적인 이제 요소로서 일반적인 기술이라고 볼 수 있겠죠. 프로그램 방향을 제시한다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더 목적보다 중요한 건 목표입니다. 목적을 구체화하고 실현하기 위한 지향점. 그리고 목표는요, 결국 이제 목적처럼 포괄적이고 추상적이면 안 되고 구체적이고 개량화되어야 합니다. 자, 자존감 향상이라고 하는 목적을 갖고 있다면 목표는 어떤 목표? 자, 구체화돼야 돼요. 자, 자존감을 뭐 20% 향상시킨다. 응? 그런 식으로 이제 뭔가 목표를 이제 개량화되고 수치화될 수 있게끔 하는 방법들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목표 중에 더 세부적인 목표를 세웁니다. 하이 목표라 하죠. 자, 이게 이제 아까 말했던 구체화시키는 어떤 개량화돼서 수치화하는 작업으로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청소년들의 비행을 방지한다. 목적. 그 다음에 이제 청소년들의 어떤 자존감 증진 목표, 그 다음에 세부 목표는 자존감 증진 20% 향상이라고 하는 양적인 목표와 수치를 갖고 서비스를 제시해야지만 이 프로그램들이 제대로 작동했는지를 볼 수 있고 평가를 제대로 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목표를 세우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세부 목표를 세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우리 유련진은 인생의 목표가 있을 거예요. 세계 최고의 투수가 된다.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자, 목표를 세웁니다. 목적에 따른 목표는 내가 몇 살 됐을 때 이제 미국 메이저리그에 진출한다. 목표를 세웁니다. 그 다음에 세부 목표는 뭘까요? 자, 최고의 투수라고 하는 이제 궁극적인 목적을 위해서 나는 미국 메이저리그에 가서 이제 사이 영상을 받는다. 세부 목표가 세워지는 거죠. 구체화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렇게 이제 하는 과정에서 또 이제 세부 목표를 더 구체적으로 세우려면 사이 영상을 받기 위해서는 이제 뭐 투구수를 뭐 한 해에 몇 개씩으로 줄이면서 볼넷을 몇 개 이하로 줄인다. 그런 식으로. 그렇죠? 하고 한 해에 20승 이상을 거둔다. 그래서 이제 세부 목표의 기준은 뭐냐면 specific, 구체적이어야 되고요. measurable, 측정 가능해야 되고요. attainable, 실현 가능해야 되고요. result oriented, 자, 결과 지향점을 가져야 되고요. time frame, 시간 구조를 가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사업 목적과 목표를 세울 때 이제 한부모 가정을 대상으로 방과 후 프로그램을 통해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학습 기회를 제공을 통해 학업 수행 능력을 향상시킨다. 되게 추상적이고 포괄적이죠? 자, 목표를 세웁니다. 학업 수행 능력을 위해서 아동의 건강한 성장 및 발달을 추구한다. 아동의 학업 수행 능력을 향상시키다. 목표를 세웠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세부 목표는 여기에 따라서 아동의 사회성 향상시키고 자기보호 능력을 향상시키고 전체 아동의 문화적 경험을 확대시키고 성취도가 낮은 아동의 학업 성취를 향상시키다.
자, 세부표를 여기서는 좀 더 구체화, 계량화시킬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하가성수들을 몇 %까지 끌어올린다. 그런 식으로 좀 더 구체화시키면 더 좋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성과 목표라고 하는 부분들은 뭐냐면, 이제 성과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이제 아웃풋, 몇 명한테 몇 명에게 얼마 정도의 서비스를 제공했다가 아니라 이 서비스를 제공함을 통해서 이 사람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얘기를 하는 것이죠. 결국 이제 여러 가지 지식과 기술의 태도가 변화. 그러니까 단기적인 성과, 그다음에 중간 성과, 장기적인 성과. 이제 이걸 통해서 이제 어떠한 표정이 변했다. 이제 중간 성과, 그다음에 이제 먼저 적극적으로 남들에게 말을 걸기 시작했다. 장기적인 성과는 이제 취업에 대한 의지를 갖고 뭔가 취업에 도전하게 됐다. 그런 식으로 이제 장기적인 성과, 그런 것들을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성과 목표를 이제 얘기할 때 이제 정신장애인의 취업이라는 걸 목표로 세웠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그러면 그 구체적인 이제 실적으로 얘기할 때는 정신장애인의 6개월간 주 2회 2시간 취업 교육 훈련을 참여하게끔 한다. 그 구체적인 이 노력을 결과에 대한 실질적인 노력. 10대 미혼모의 학교 졸업. 자, 이거를 구체적인 목표를 세워볼게요. 10대 미혼모의 1년간 80% 이상의 학교 출석률을 나타나게 한다. 노숙인의 근로의욕 향상. 이거를 이제 노숙인 3개월간 주 2회 근로의욕 고치 프로그램에 참여. 이런 식으로 이제 구체화되는 어떤 성과 목표를 구체화시킬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 성과 목표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이제 교육이라든지 프로그램들을 기술하는 것들이 필요한 거죠. 자, 여러 가지 심적인 유대감 형성을 위한 프로그램, 이런 가지 이렇게 이런 거는 이제 그런 목표에 의한 구체적인 목적과 내용들이 전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구체적인 이제 이 내용들은 사업 내용이든 구체적인 예들은 이런 내용들을 갖고 구체적인 실천 전략, 전략이 세워졌으면 실천 전술이 구체적으로 나온다는 얘기겠죠, 그렇죠? 자, 이 프로그램들에게 어떻게 몇 명에게 언제 누가 얼마큼 참여시킬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그 내용 속에는 프로그램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고려를 해야지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자,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세부적인 사업 내용들을 전개를 해 나가는 것이죠. 자, 이 표를 다시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성과 목표는 보호 아동의 야간 안전 사고율을 감소시킨다는 것들을 목표로 해서 이제 안전기가 동행 서비스라고 하는 프로그램들을 제시를 하고, 여기에 따른 구체적인 활동으로는 복지관 방과 후 이후 야간까지 운영하고, 아동보호 기가 시에 따라 기가 일정을 조율을 하고, 보호자가 동행기가를 못하는 경우 복지관 차량을 통한 기가 서비스를 제공한다. 구체적인 활동들을 제공하고, 여기에 따라서 언제 시행할 것이며, 누가 시행할 것이며, 몇 명이 참여하게끔 할 것이며, 구체적으로 몇 회를 시행할 것인가, 이런 내용들을 다 담아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내용들을 세부적으로 담아갈 필요가 있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이제 예산 계획입니다. 자, 결국 이 예산은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투입되는 예산을 의미를 하는 것이고요. 이 예산을 구체적으로 이제 측정하고 불필요한 예산을 가닥에 측정하지 않음을 통해서 결국 예산의 어떤 그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한번 예를 볼까요? 자, 처음에는 이제 인건비, 이거를 수행하는 담당 인력들의 인건비가 처음에 제시가 되고요. 두 번째는 구체적으로 이 프로그램들에 사용되는 사업비, 그다음에 아까 말했듯이 안전기가 차량 운행, 그다음에 학습 지도 프로그램, 가족관계 개선 프로그램, 이 프로그램에 대한 사업비가 두 번째 들어가고요. 세 번째는 이거를 사업비를 운영하기에 대한 부대 비용. 자, 난방비가 들어가고요. 전기세가 들어가겠죠. 자, 이런 비용들이 바로 이제 전반적인 예산 계획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거기서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신청하는 금액과 또 내가 자부담으로 부담하는 비율들, 이것들을 이제 적절하게 한 20% 내지 이제 30% 정도까지 부담이 내가 있죠. 이걸 올리는 이유는 뭐냐면, 모금에 전체적으로 예산을 빌리지 않고 스스로 이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는 능력을 보는 것이죠.
자, 이렇게 자본형 능력을 좀 더 올리게 되면, 이 작은 회사들로도 더 큰 효과성을 발휘할 수 있겠다 싶으면 모금에서도 이 자부담을 보고 이 프로그램을 채택해줄 확률이 높아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들을 전반적으로 담아서 이제 프로그램의 프로포저를 작성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내용들 마치겠습니다.